에서 이제 돌아온 일시간의 루나 라이트하우스 카페 루나 라이트하우스의 설 특집입니다. 이제 설이 한 해의 시작이잖아요. 한 해의 시작인 만큼 저는 아직 한 해의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인 죽음을 관해서 이제 주제를 잡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를 할 영화 두 가지는요. 최근에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코와 2014년도에 개봉한 그 마놀로와 마법의 책에 관련된 리뷰를 할 건데요. 두 개를 이제 리뷰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다면 멕시코에서 그 멕시코만의 문화인 죽은 자들의 날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00년대쯤에서 세계 그 무형문화 유산에 이제 유네스코에 등록된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인데요. 이게 10월 말에서 11월 초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를 기리면서 그 명복을 비는 명절인데요. 이제 이때 죽은 자들이 이제 산자들의 땅에 와서 그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고 믿는데요. 이제 보통 10월 말일에 제단을 마련하고 11월 1일에는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2일에는 죽은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에스파냐 정복 이전 멕시코 원주민들의 문화와 에스파냐가 정복한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섞이면서 이제 그 오늘날의 죽은 자들의 날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이 죽은 자들의 날이 되면 멕시코인들은 그 설탕, 초콜릿 등 해골 조형물이랑 뼈 모양 사탕 등을 만들고 여기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제단에 올리는데요.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해골 복장을 하고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묘지를 찾아가는데 보통 죽은 어른들을 위해선 데킬라와 담배를, 아이들을 위해서는 장난감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무덤에서 그런 제단을 만들어서 그러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무덤과 집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마리골드 또는 금전화로 알려진 꽃잎을 길가에 쭉 깔아가지고 그 무덤을 환하게 장식하고 그 다음에 그게 집까지 가는 꽃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그 꽃길을 밟고서 그 집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죽은 자들의 날은 그 보통 우리가 죽은 자들이 기린다 했을 땐 좀 숙연하고 뭐랄까 좀 진중하고 이렇게 좀 무거운 분위기인 게 대다수인데 이들에게는 그게 아니고요. 조금 더 밝고요. 잔치고요. 굉장히 나름대로 화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헬로윈 데이라고 하면은 그 죽은인들이 산자를 해코지할 수 있다고 믿어서 변장을 해서 그들과 나와의 그 차이를 못 느끼게 만들어서 나름의 그 숨는 역할인데요. 이제 멕시코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멕시코 시인인 옥타비오 파스라는 사람의 그 저서 중에서 고독의 미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뉴욕, 파리, 런던 사람들에게 죽음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금기어다. 하지만 멕시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죽음에 늘 관심을 갖고 자주 말하며 죽음과 함께 잠들고 죽음을 축하한다. 그들에게 죽음은 가장 좋아하는 놀이이고 영원한 사랑이다. 이제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죽고 나서 그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기억되어지는 땅 속에서 영원히 잔치를 누리면서 산다고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이들에게 이제 죽음과 동급으로 우리에게 죽음에 느끼는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아마 살아있는 자들에게서 잊혀진다라는 것일 거예요. 잊혀진다는 건 이제 거의 소멸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입장을 보여주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충 죽은 자들의 날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코코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있어서 코코는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특별하다면 특별한 작품인데요. 어떤 점이 특별하냐면 픽사 영화사에서 내놓은 첫 뮤지컬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리뷰를 작성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 리뷰들을 살짝 조금씩 읽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괜찮았다라는 평이 주였지만 동시에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도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픽사 특유의 그 뭔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픽사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픽사가 배급사로 디즈니를 선택했던 토이스토리서부터 꾸준히 애니를 봐온 사람인데요. 이번 영화가 픽사가 디즈니화가 됐다는 평에 조금 불편한 입장입니다. 왜 불편하냐면 그 디즈니가 그 디즈니 르네상스라는 것을 통해서 부흥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디즈니만의 그 색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게 저는 픽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디즈니 특유의 가족적인 그런 감성들은 1937년 백설공주부터 1994년 라이온킹까지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라이온킹을 끝으로 디즈니는 자신의 길을 잃었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픽사가 그 좋은 감성을 자신들의 톡톡 튀기는 아이디어와 합해서 특유의 색을 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픽사가 디즈니화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디즈니화를 했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코코는 그 픽사의 첫 뮤지컬 애니메이션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그 픽사의 영화들을 살펴보면은 토이스토리 1, 2, 3, 먹스라이프, 몬스터 주식회사, 몬스터 대학, 그 다음에 니모를 찾아서 도리를 찾아서, 인크레더블, 카 1, 2, 3, 라따뚜이, 워리, 업, 그 다음에 메리다와 마법의 숲, 굿다이노, 인사이드 아웃, 그 다음에 올해 코코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살펴보면 주인공이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가 영화의 스토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가 라고 한다면 단연코 없습니다. 이제 배경으로서 다른 가수가 부른 OST는 존재해요. 토이스토리 1,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그랬고 메이달 마오의 숲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둘 다 뮤지컬 영화라고 하기에는 그저 BGM으로만 깔린 셈이죠. 첫 뮤지컬 영화의 옛 디즈니의 감성을 가진 픽사이기 때문에 디즈니의 감성, 그 향기가 짙게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그 첫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제가 볼 땐 픽사 쪽에서는 좀 모험을 감행하지 않고 약간 좀 안전한 방향을 찾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디즈니하고 픽사예요. 디즈니 픽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겨울왕국이랑 인사이드 아웃 제작진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긴장감이 있거나 뭔가 톡 쏘는 맛이 있었으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이런 질문도 동시에 떠올랐어요. 누구를 위한 영화일까? 이제 모두가 보고 모두가 좋아한다면 좋게 하겠지만 누구에게 주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코코의 경우는 어린아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픽사들의 영화를 살펴보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서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영화로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죠. 이제 대상이 바뀌고 처음으로 하는 뮤지컬의 좋은 예시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참고했어도 괜찮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그래서 더 디즈니스러운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때서? 예요. 저 같은 경우는 픽사에 대한 믿음이 좀 있습니다. 픽사가 디즈니에 이제 합류를 했지만 아예 들어갔지만 역으로 디즈니의 감성을 픽사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픽사가 디즈니화를 한 것인지 픽사가 디즈니의 감성을 픽사화할 것인지 조금 더 두고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영화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가서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과 죽은 자들의 날을 비롯해서 그 멕시코 문화에 대한 소개의 스토리들이 쭉 들어가요. 이제 멕시코의 그 죽은 자들의 날을 왜 소개를 해야 되냐? 굉장히 낯설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조차도 멕시코의 그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낯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인 코코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스포인데요. 음악을 하겠다고 가족을 떠난 고조 할아버지와 가족을 신발 산업으로 묶은 고조 할머니, 그리고 음악이 금지되고 가족끼리 뭉쳤지만 주인공인 미구엘은 음악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재단에 올라가 있는 고조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 어렸을 적 사진에 찢어진 고조 할아버지 얼굴 대신 기타를 보고 그 당시 멕시코 유일무이한 유명한 가수인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즈를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로 합니다. 이제 우연한 계기로 죽은 자들의 날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게 되었고요. 끝나기 전에, 죽은 자들의 날이 끝나기 전에 가족의 축복을 받아야만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아니 이걸 웬걸. 고조 할머니는 절대 음악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이시니까 음악을 포기할 수 없던 미구엘은 고조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안타깝게 꼬여진 가족 간의 애정들의 매듭을 발견하고 어느 정도 푸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해피엔딩으로 코코는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실 두 가지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것이 오히려 픽사의 특유의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단순히 배경 설명과 본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떼어놓을 수 있으면서도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네, 요니양님 어서오세요. 네, 최근에 개봉됐고 아직도 상영 중인 코코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걸 왜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냐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이제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왜 그 이유를 대자면 고전 영화들을 살펴보면 악당들은 그냥 악당이고 주인공은 무조건 그냥 용사였어요. 여러 이유와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영화가 많이 달라지긴 해도 주 골자는 권선징악 끝.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악당들에게도 이야기가 부여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쁜 놈이니까 나쁘다 이런 이유에서
이러한 가족들이나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나쁘게 변했습니다. 또는 이러한 관점에서는 그가 옳습니다. 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이 생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공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악당과 주인공 간의 이야기를 변했고, 더 나아가서 조연급들의 이야기에도 부여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기에는 시간은 제한적이고 풀어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잘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블 유니버스고, 실패에 좋은 예가 DC 코믹스가 될 겁니다. 그거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뭐 다른 기회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그러한 면에서 코코는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에 대한 설명을 자연스럽게 코코의 이야기 속으로 스며들게 했으면서도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코코의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 영화를 봐야만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코코가 고조할머니한테 음악을 싫어하는 줄만 알았는데 고조할머니가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음악을 사랑하지만 그 감정을 잊을 수는 없지만 코코가 태어나고 자신에게는 음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조할머니는 정착하기를 바랬고, 남편은 세상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기 원했기 때문에 떠났다. 둘 다 원하는 것을 위해 희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구엘에게 너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구엘의 반응이 재밌는 게, 자신은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할머니는 자신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건가요? 서로 지지해주는 것이 원래 가족이 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할머니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 최절정기, 기승전결에서 절정을 향하는 그 순간에 미구엘은 그 할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떠난 그 고조 할아버지를 용서할 필요는 없지만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가족에 대한 그 멕시코 문화의 그 강렬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하고요. 잊어서 안 된다라는 표현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멕시코인들의 입장에서 잊혀지는 것이 죽음보다 더 무섭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혀진다라는 것은 소멸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 고조할머니가 너의 가족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가족 이야기는 정말 진부한데요. 그러면서도 마음의 울림은 항상 남습니다. 물론 진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잘 넘겼다고 보거든요. 픽사의 첫 뮤지컬 영화, 조금 더 픽사다운 도전을 했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어쨌든 간에 첫 도전이기에 저한테 있어서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명작까지는 아니고 수작으로 보는데요. 이제 이 코코 영화상의 내용을 조금 더 보다 보면은 조금 독특한 캐릭터들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있거든요. 얘는 누구냐? 이제 알라브리에라는 단어도 종종 영화에서 나올 텐데요. 이 알라브리에는 사실 오래된 문화가 아니에요. 이제 피냐타와 카니발 마스크를 만들던 리나레스에 의해서 창시가 된 건데요.
이 리나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앓다가 잠들어 꿈을 꾸었는데 이제 나무와 바위, 구름이 있는 숲속에서 갑자기 처음 보는 동물들이 나타나는데 나비 날개를 가진 당나귀, 소의 뿔을 가진 닭, 독수리 머리에 사자의 몸을 가진 생물들이 알라브리헤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니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몸을 회복한 후에 기억을 더듬어서 파피에 마쉐로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생물의 다채로운 색감을 입힌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그것이 알라브리헤의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피냐차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피냐차가 뭐냐? 일종의 그 동물 모양의 종이 상자에 속에는 이제 사탕들이나 이런 걸 잔뜩 쑤셔 넣고 나무에 매달아서 아이들이 눈을 가리고 몽둥이 들고 개를 쳐서 이제 사탕을 떨구게 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 놀이의 도구인데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운동회 때 그 박에 콩주머니를 던져서 터트리잖아요.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알라브리헤는 그러한 동물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상상인 거죠. 근데 이제 코코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판단을 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요. 똑같이 그 죽은 자들의 날에 관련된 배경으로 스토리를 짠 영화인데 2014년도 작품이라 조금 오래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개봉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영화 보시죠. 네. Book of Life. 이제 한글 제목으로는 마놀로와 마법의 책이라는 제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영화도 똑같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이제 코코와는 다르게 여러 스토리를 큰 주기로 엮는 느낌이 아니고요.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옛날 옛적에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주는 것을 영화로 보는 느낌입니다. 이제 포스터를 보시면 그 캐릭터들이 이제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 3인방이 되겠는데요. 왼쪽에 호아킨, 오른쪽 마놀로, 중앙에 마리아. 그 이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과 듣는 청자는 이제 오른쪽 상단을 보이면 이렇게 다른 느낌이죠. 목각이 인형 느낌이 나는 캐릭터들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면 파란 옷을 입은 여성이 그 뒤에 5명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캐릭터, 이야기 속의 캐릭터인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목각이 인형일까요? 물론 정확한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론하자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살아서 존재하는 자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라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구분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멕시코에서는 그 목각기 인형이 관광상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많이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5명의 학생들이 박물관 폐관 전에 투어를 받게 되는데요. 위에 파란색 옷 입은 여성이 보통 아이들과 다른 너희들은 특별한 걸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박물관 정문이 아닌 옆문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동하면서 보여지는 모습 속에 멕시코 특유의 문화적 상징물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동시에 가이드가 오늘은 11월 2일인데 왜 특별한 날인지 알니? 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의 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이드가 나레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아이들은 그 나레이터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가 되면서
이제 포스터 속의 캐릭터들은 나레이터가 전하는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되는 거죠. 코코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 또한 뮤지컬 영화인데요. 다양한 음악으로 듣는 귀가 만족스러운 영화입니다. 코코는 가족 간의 이야기를 주된 이야기로 삼았다면 마놀로와 마법의 책은 남녀 간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성장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레이터의 진행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세계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기억되는 자들의 세계와 잊혀진 자들의 세계, 그리고 두 세계를 각각 지배하는 두 명의 신,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균형을 잡는 한 명의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잊혀진 자들의 땅을 다스리는 신은 거기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다스리는 세계를 바꾸자고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기의 내용이 뭐가 되느냐? 바로 마놀로와 호아킨 두 명 중에서 누가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느냐가 됩니다. 내기의 승자에 따라서 다스리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바꾸는 거죠. 이제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놀로와 호아킨의 성장 과정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마놀로는 투우사 집안의 아들이지만 음악가로 살고 싶어 하고, 호아킨은 마을을 지키려 죽은 영우의 아들로 영우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나서 세 명이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 왠지 호아킨을 지지하는 신이 자신이 질 것 같으니까 약간 반칙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반칙을 통해서 마놀로는 사망해서 죽은 자들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내기의 내용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호아킨을 지지하는 신이 반칙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죽음은 그릇된 것이다 하면서 이제 자신을 지지한 신에게 가서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산자들의 세계는 위험에 빠지고요. 어찌어찌 해서 마놀로가 다시 산자들의 땅에 돌아와서 위험에 빠진 마을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 중에 호아킨 또한 다 성장을 했지만 마음은 아직 어렸던 호아킨도 성장을 하게 되지요. 진정한 사랑은 이긴다라는 매우 진부한 스토리지만 독특한 멕시코의 문화적 요소랑 볼거리가 들을거리가 전혀 지루하지 않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콕 와닿는 명대사 명장면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평가가 B급으로 이제 평작 아래였다가도 이제 마음에 이제 팍팍 바뀌는 그런 대사나 장면이 있으면 이게 확 올라가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명대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스포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레이터가 하는 말인데요. 누구나 죽을 수는 있지만 마놀로와 호아킨의 이야기를 들은 저 아이들은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용기가 많이 필요하지요. 어쨌든 OST조차도 지금 버릴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좋은 이 Book of Life, 그 마놀로와 마법의 책인데요. 이 말과 글로 이 감동을 다 써내려갈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킬링타임용으로 좋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킬링타임용이 아니라 정말 푹 빠져서 그 여운을 즐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마놀로와
마법의 책 이야기와 코코 교차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둘 다 똑같이 죽은 자들의 날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진행을 했고요. 둘 다 뮤지컬 영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스토리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건 별개로 두고, 이제 둘 다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어느 음악이 더 좋았느냐 라고 평가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놀로와 마법의 책에게 1점을 더 줄 것 같습니다. 코코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좋은 음악들도 많았고, 머릿속에 오랫동안 맴돌 만한 노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것은, 공감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조금 너무 생소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대신에 그만큼 영화에 잘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나쁜 거는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영화 진행에 있어서 어떤 게 더 깔끔하고 좋았느냐, 이런 것을 놓고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자면 저는 코코의 점수를 더 줄 것 같습니다. 이 마놀로와 마법의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고 OST도 좋고 다 좋았지만 동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화려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몰입이 되다가도 살짝 깨어는 그 좀 몰입이 깨지는 상황들이 조금 나오고 좀 뜬금없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색하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반해서 코코 같은 경우는 이야기 진행은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느 게 더 낫냐 라고 마지막으로 묻는다면, 뭐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마놀로와 마법의 책이 좀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멕시코 문화적인 것에 대한 표현은 둘 다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동률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자신에게 남는 부분이 얼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좀 더 그 사람한테 좀 더 좋은 거냐 아니냐를 구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마놀로와 마법의 책이 조금 더 낫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영화에 관련된 리뷰들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 OST를 감상할 건데, OST 감상은 이제 VOD나 유튜브에 업로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너거프님 어서오세요. 지금까지 카페 루나 라이트하우스의 HT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